드디어 중학생들 1학기 기말고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희 아들은 여름방학 때 놀 생각 때문에 벌써부터 신나 있는데요. 저는 시험이 끝난 다음에 무엇을 왜 틀렸는지 결과를 분석하고 원인을 점검해서 지금까지의 공부 방법을 수정 보완하고 이후에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시험의 성적보다 더 중요한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함께 이번 기말고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면서 그 결과인 성적, 그리고 이후 방학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그 과정을 살짝 보여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영어 기말 시험 성적을 점검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분석하는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여름방학 전에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말고사 준비를 하면서 잘한 점과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먼저 잘한 점인데, 기존의 중간고사를 준비했을 때와 비교했었을 때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뭘 잘했는지를 함께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부족했던 점을 짚어보는 거예요. 아이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뭔가 아쉬웠거나 부족했던 점이 분명히 떠오를 거거든요. 그것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두 번째, 학교 시험 출제 유형은 무엇이었는지, 그 중에서 나의 취약 부분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출제 유형에 대한 부분을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서 파악한 다음 어떤 유형의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에서 생성형 AI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취약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아이와 의견을 나눈 다음에 여름방학 때 영어학습 목표와 계획을 함께 세워보는 거죠. 만약에 어휘 문제에서 오답이 많았다면 영단어 교재 하나를 선택해서 꾸준히 풀어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영어 기말 시험 오답 분석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기말고사 시험지 전체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은 다음 한 장 한 장 제미나이에게 입력해 줍니다. 두 번째, 시험지 전체를 입력한 다음 출제 유형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세 번째, 틀린 문제를 하나씩 입력해 주면서 오답의 원인을 체크하고 정답을 이해합니다. 추가로 오답과 유사한 문제를 생성해 달라고 요청해서 틀린 문제를 제대로 알고 넘어가면 더 좋겠죠. 아까 첫 번째 순서가 기말고사 시험지 전체를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한 장 한 장 제미나이에게 입력해 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제미나이 입력창에 다음은 중학교 2학년 영어 시험 문제지야. 출제 유형을 알려줘 라는 프롬프트와 함께 사진을 하나하나씩 총 6번 입력해 줬습니다. 한 장씩 입력할 때마다 이렇게 이미지를 인식해서 문제 유형을 분석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순서, 모든 시험지를 다 입력한 다음에는 종합해서 출제 유형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했어요.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표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필드를 보니까 영역, 하위 영역, 문제 번호, 그리고 유형 이렇게 잘 정리가 되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 이 답변을 곧이곧대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사용자가 직접 답변을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에 오류가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줘야 돼요. 이건 생성형 인공지능의 거짓말을 걸러내는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미나이 답변과 내가 생각하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다른 부분을 콕 집어서 물어봐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물어봤어요. 내 생각에 29번 표 문제도 표를 독해한 뒤 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니까 독해 영역으로 넣어야 할 것 같아. 또 이렇게도 질문했어요. 22번 밑줄 친 단어 A와 쓰임이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도 투부정사 문제니까 문법 문제 아니야? 이렇게 문법적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들어간 것은 모두 문법 영역으로 빼서 다시 표로 만들어줘.
그랬더니 재미나이가 제 말에 동의를 하면서 표를 수정해줬습니다. 이렇게 기말고사 문제 전체에 대한 출제 유형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얻어내는 거예요. 출제 유형 중에서 문법 부분만 모아서 보고 싶었어요.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어떤 문법이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좋아, 이 중에서 문법 유형에서 나왔던 모든 문법적 요소를 열거하고 간략하게 문법을 설명해줘. 자, 답변을 잘 생성해 줬는데요. 기말고사에서 다뤄진 모든 문법 요소가 들어간 문제들을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순서죠. 출제 유형 분석은 끝났으니까 틀린 문제들을 하나씩 입력해주면서 오답의 원인을 체크하는 단계예요. 이렇게 문제 이미지와 함께 22번 문제를 다시 입력해줄게. 그랬더니 정확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게 보이네요. 자, 그 다음 틀린 문제를 분석했다면 왜 틀렸는지 원인을 찾아야겠죠? 보니까 투부정사의 용법에 대해서 아이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문법적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투부정사의 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줘. 그랬더니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원래 개념에 대한 설명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로 오답과 유사한 문제들을 생성해 달라고 요청해서 틀린 문제들을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좋아, 투부정사의 용법을 익힐 수 있는 유사 문제를 5개 생성해줘. 오타가 있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유사한 문제들을 생성해줬습니다. 이후에는 아이와 하나씩 문제들을 풀어본 다음 정답과 함께 설명을 요청해서 취약한 문법을 꼼꼼히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공부할 아이는 알아서 잘 한다고 하죠. 하지만 보통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결과와 오답을 분석하고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공부 습관을 가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학교나 학원에서 이런 일을 대신해 주기도 하겠지만 우리 학부모님도 따로 시간을 내서 같이 점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녀분과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 아이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학부모님께서 어떻게 대화를 드라이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래아이TV는 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뵐게요.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